본방송 KBN은 내일 새벽 2시부터 특별 생방송으로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더블스탑 재단이 호돌이 학교에 바이올린 15대를 기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폭력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재정절벽 분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뉴욕 한의업계가 한방 침수를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방송 KBN은 내일 새벽 2시부터 특별 생방송으로 선거 진행 상황과 출구조사 그리고 당선자 확정까지의 생생한 순간을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재국민 투표로 그 어느 때보다 미주 한인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한 대통령 선거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방송 KBN은 투표 종료 2시간 전인 내일 새벽 2시부터 당선자 확정 순간까지 생방송으로 대선 소식을 전합니다. 대선 특별 생방송은 투표가 끝나는 새벽 4시에 출구조사로 당선자를 예측 보도하며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개표장 상황과 후보자와 정당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MBC는 대선 특별 방송에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증강현실과 세로형 터치스크린, 인간의 뇌를 벤치마킹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선거 상황을 방송하게 됩니다.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밤 11시 전후, 동부 시간으로 19일 오전 9시경이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18대 대선 투표 개표 생방송은 내일 새벽 2시부터 본방송 KBN을 통해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 534번과 케이블 비전 채널 1153번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미셸 김 부학장이 아이들에게 연주로 꿈을 심어줬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운영하는 호돌이 학교 바이올린반 학생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앞에서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연습에 임합니다. 호돌이 학교에 바이올린 15대를 기증하기 위해 온 뉴욕 필하모닉 미셸 킴 부학장은 아이들에게 연주로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호돌이 학교 바이올린반 학생들도 연주로 답례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더블스탑 재단의 회장이기도 한 미셸 킴은 호돌이 학교가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이올린 반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바이올린을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를 마음에 두고 여러 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호돌이 프로그램에서 또 아름답게도 바이올린을 공부하겠다고 따로 그렇게 제안이 와서 먼저 제일 도와야 될 우리 학생들은 한인 사회에 있는 학생들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더블스탑 재단의 바이올린 기증이 있기까지 뉴저지에 위치한 한 현악기점에서는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이제 미래의 꿈나무들이잖아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악기를 주면서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저희가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뜻깊고 보람된 일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더블스탑 재단은 오디션을 통해 고가의 현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오디션 참가 조건은 12세부터 22세의 현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이며 더블스탑 재단으로 자신의 연주 모습을 담은 DVD를 오는 2013년 2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오디션 내용은 더블스탑 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뉴욕 가정상담소에서는 의뢰인들을 위한 가정폭력 한국어 안내서를 출간하고
가정폭력 방지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인 사회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하는 방법 등을 담은 책자를 출간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윤정숙 소장은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고 대처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의 정의와 여러 가지 보호 명령, 오럴 프로텍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전 계획, 세이프티 플랜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를 한국어로 문화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번에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 상식, 주의사항, 안전계획, 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나 한인단체 등 한인기관을 통해 500부 정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를 통해서도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퀸즈 에머시티 지역구의 다니엘 드럼 시의원이 참석해 책이 추가 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대해 직접 나섰습니다. 총기 규제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조 바이든 부통령과 관계 장관들에게 지난 2004년 효력이 중단됐던 공격용 총기 금지법 부활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부통령 주도로 안 덩컨 교육장관, 에릭 홀더 법무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장관, 이 밖에도 캐서린 루물러 백악관 고문, 신시아 호건 부통령 보좌관, 그리고 벨러리 제넛 백악관 선임고문 등의 대책팀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세실리아 뮤노즈 백악관 국내정책 보좌관도 이민개혁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총기 폭력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으나 총기 소유 제한 외에도 정신질환, 대중문화, 폭력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참사를 계기로 총기 판매와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빗발치고 있지만 오리건, 텍사스, 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총기가 불티나게 팔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재정절벽으로 떨어질 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또다시 만남을 가졌지만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확고한 입장으로 공화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제시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플랜 B를 반대했습니다. 플랜 B는 코앞으로 다가온 재정절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이번 주 우선 표결 처리하고 나머지 현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측은 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라는 요구에 걸맞지 않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너무 적다는 게 이유입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받아들일 의도가 없으며 부유층에 합당한 세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신 그 부담을 중산층과 노년층에게 떠넘기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베이너의 계획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베이너에게 오바마와 포괄적인 적자 감축 협의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한의학계가 발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한의협회가 한방 침수를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욕 한인 한의사협회와 뉴욕 침술사협회는 어제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개혁안 기본 혜택 규정에 침술 치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청원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현재 뉴욕 일원 한의사들과 한의원생들을 중심으로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서한을 보내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보건국은 최근 한방 침술 치료를 기본 건강보험 혜택 카테고리에서 제외시키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6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협회는 주 보건국 당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결정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영호 뉴욕 한인 한의사협회 회장은 전국에서 뉴욕주는 한의사가 두 번째로 많은 주로 이번에 뉴욕주에서 침술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미국 한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에서는 이미 침술이 기본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청원운동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퀸즈 일대에 연쇄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은행 강도 사건이 6개월 새 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올 7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 강도 사건이 총 5차례 발생했다며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기를 소지했으며 올 7월 17일 오후 3시 115경찰서 구역 내 아말가 메이티드 은행에서 은행 창구 직원에게 총을 보여주며 쪽지를 건네 현찰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8월 10일 오후 5시 50분 백사경찰서 구역 내 체이스뱅크에서 같은 달 20일 오후 1시 50분쯤 108경찰서 구역 내 HSBC 은행에서 10월 13일 오후 2시쯤에는 아스토리아 체이스 은행과 지난 12일 오후 5시쯤에도 역시 115경찰서 관할 체이스 은행에서 동일 수법을 사용해 현금을 강탈했습니다. 각 은행은 즉각적인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25에서 35세 연령으로 추정되며 신장 5피트 8인치에서 6피트, 몸무게 180에서 200파운드가량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선글라스와 뉴욕 양키즈 야구모자, 셔츠에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사건 관련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범죄율이 소폭이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요 한인타운의 범죄는 다소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범죄율이 지난 2010년에 비교해 3% 증가한 반면 버겐카운티 범죄율은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경찰국이 최근 발표한 뉴저지주 범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버겐카운티에서 12,324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0년에 12,492건보다는 1% 줄은 수치입니다. 주민 1000명당 범죄율도 13.6%를 기록해 2010년에 13.8%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한인타운에서의 지난해 범죄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지난 2011년 210건의 범죄가 발생해 2010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 침입이 42건에서 78건으로 늘었고 단순 강도도 83건에서 10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1건의 범죄를 기록한 레오니아는 2010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외 클로스터, 노르드, 리츠필드, 테너플라이 등에서도 범죄는 소폭이지만 증가했습니다. 범죄가 줄어든 한인타운은 잉그로드 클립스, 에지워러 등입니다. 특히 포트리는 총 358건의 범죄가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프리 치에사 주 검찰총장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당국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의 천장은 구멍이 나고 지구의 바닥은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가 비닐봉투인데요. 뉴저지주 상원 소위원회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 상원 환경에너지위원회는 어제 비닐봉투 사용 시 장당 5센트를 추징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표, 반대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오는 2014년부터 뉴저지주의 모든 소매점들은 일회용 백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한 개당 5센트를 부과해야 하며 상점 내 비닐봉투와 재활용 종이봉투 제공도 2015년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5센트의 크레딧 혜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 회장은 관련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는 5센트는 봉투 사용료가 아닌 환경을 보호하지 않은 데 대한 벌금이라며 환경을 위해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회용 백 사용에 제한을 두는 조치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백 사용이 8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법안은 주 상원 본회의 표결과 주 하원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시는 학교 안전을 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영화관 총기 사건에 이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까지 잇따른 참사의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 총기 규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시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각종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en our children return to school, Los Angeles police officers will be present at least daily at every one of ou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총기 규제 강화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LA시는 해마다 진행해온 총기 자진 반납 프로그램인 건 바이백 프로그램을 5개월 앞당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총기 반납 프로그램은 오는 5월로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가져오는 주민들에게 그 종류와 상태에 따라 $100와 $200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오는 26일로 앞당기면서 LA시 거리에 돌아다니는 총기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program gives the people of LA an opportunity to voluntarily surrender their firearms. More importantly, it helps us work toward the common goal of reducing gun violence.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로 평가받은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의 논란이 큰 가운데 LA시 역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뉴욕, 뉴저지는 공공장소 또는 모든 실내에서 금연이 금지되고 있죠. 그러나 미주리주에서는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는데요. 지긋지긋한 담배 연기, 담배 애저들은 얼룩과의 전쟁을 선포한 술집 주인의 결단 보시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 조셉시. 이 술집에서는 재떨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인인 스티브 씨가 몇 달 전부터 손님들에게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 겁니다. My wife and I have been non-smokers forever, and we were just tired of cleaning ashtrays, of cleaning the walls and everything around us of the yellow stains, and tired of going home every night smelling like an ashtray. 당장 손님이 줄어 매출이 떨어질 것을 각오했지만 가게는 오히려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Our concern was there was going to be a drop of anywhere from 15 to 30% of business right away. But it never dropped. It stayed level, it immediately went up, and then it's been steady since then. 최근 시의회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If you had an across-the-board no smoking ban and nobody could smoke anywhere, then what effect would it have on his business? The people that enjoy going to his bar are going to have to go to any bar. They're going to not be able to smoke. So they're going to go to his bar and they'll just have to make arrangements to smoke outside. 금연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업의 자유나 흡연권 침해를 이유로 듭니다. Because that's my choice. If I know they allow smoking in there, I go in there free will. That's my choice. 하지만 비흡연자와 종업원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연법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방출인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투자자 수천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 6억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 혐의로 폐쇄된 온라인 다단계 업체 지크리워드사의 법정 관리인이 내년 1월부터 피해금 반환 신청을 받습니다. 법정 관리인인 케니스 벨 변호사는 어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벨 변호사가 개설한 공식 웹사이트에서 세부 내용을 공지받게 됩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퀸즈 플러싱 먹자 골목의 전봇대에 설치된 변압기가 갑자기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화재는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으나 한인업소 20여 곳은 정전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력은 4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한인 고영석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4월 놀스브룩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들 폴고의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마약 복용과 학교 문제 등으로 아들과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자정이 넘어서 귀가한 아들과 논쟁을 벌이다 부엌 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고 씨를 체포했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올 10월 31일부터 중단됐던 뉴욕시의 일부 지역의 교대 주차 규정을 전면 재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브링턴 비치, 홈 크레스트, 라커웨이 등입니다. 한편 샌디로 큰 피해를 입었던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는 내년 3월 개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복구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소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후 들어 차차 구름이 끼면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오전 중 한때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